안녕하세요. 최근 SG증권발 주가 폭락으로 난리였는데요. 오르면 내리는 것이 세상의 이치가 아닌가요? 주식이 계속 오르기만 한다면 누가 똥줄 빠지게 일을 하겠습니까? 다 주식에 몰빵하고 편하게 살겠죠.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면 다행이 아닌가 합니다. 저는 분명히 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할 때부터 주식시장은 거대한 사기판이라고 질리도록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 입문은 깡통이라고 수도 없이 경고했었습니다. 또한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되는 건 일단 깡통을 차보고 생각해 볼 일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저희 이런 말에 콧방귀만 끼더라고요. 주식 탄탄 10년 만에 다 털리고 개털된 고졸 학력의 니까짓게 뭘 아냐 이거겠죠. 제가 계속 밝히지만 저는 주식 전문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절 믿어달라는 개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경계하고 의심하십시오. 그게 바로 이 바닥에서 살아남는 길입니다. 속고 속이는 이 바닥에서는 아무것도 믿지 마세요. 오직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고 홀로 동뿔이 되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주식시장에서 시세를 조작하는 게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었죠. 이미 미국에서는 1890년대부터 주식시세 조작이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무려 130년 전부터 말이죠. 지금이라고 다를까요? 더욱 교묘해지고 진흥화되었을 뿐이라고 봅니다. 가치투자니 뭐니 하지만 대부분은 개소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장땡입니다. 그걸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가치투자니 뭐니 하면서 가스라이팅, 펌프질을 하는 거죠. 그래야 일용할 양식들이 모여들 테니까요. 여러분은 그냥 밥일 뿐입니다. 괜히 까불어봐야 대부분은 털릴 테니까요. 여러분이 아셔야 할 건 세상은 아이러니고 모순이라는 겁니다. 주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전 지난 5년간 매일같이 주시장은 거대한 사기판이고 사기꾼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해 왔었습니다. 그런 저에게는 1원 한 푼 후원 안 하는 사람들이 주식 사기꾼들에게는 자진해서 수억에서 수십억을 갖다 바친다는 게 정말 웃기지도 않습니다. 제가 절대 주식 계좌를 타인에게 일임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었는데요. 이번에도 보셨겠지만 똥인지 된장인지 꼭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돈을 벌어줄 거라는 환상을 버리라고 여러 번 말했었는데요. 그런 개 같은 생각은 사기를 당하기 딱 좋기 때문입니다. 돈 앞에 장사 없다고 아무도 믿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하는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오직 믿어야 할 건 자신뿐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줄 거라는 환상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털리는 겁니다. 사기공화국에서 사기만 당하지 않아도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물론 이런 저의 충고는 속이에 경을 끼겠지만요. 누가 달콤한 설탕 발림을 마다할 수 있을까요? 오직 스스로 정진하고 깨달은 자만이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개소리라고 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유혹에 미쳐서 날뛰어 보세요.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고 질질 짜봐야 소용없다는 것만은 아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새록들이 작업한 주식들을 찾아봤었는데요.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상장된 주식수가 무척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주주와 자사주 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따라서 유통되는 주식수가 지극히 적습니다. 당연히 1일 거래량이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고요.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 봤을 때 작업하기가 무척 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적은 돈으로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쉽게 끌어올릴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식들의 단점은 상승할 때만큼이나 하락할 때도 걷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평소 워낙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폭락이 나왔을 때 대량의 매물을 받아줄 매수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통주식수나 평소 거래량이 너무 적다면 투자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호가 갭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잘못하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2, 3년 사이에 바닥에서 10배 정도 뻥튀기를 시킨 것 같은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조정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점진적인 우상향만 있을 뿐이죠. 평소 거래량이 5만 주에서 10만 주 정도였는데요. 때문에 물량을 털기가 무척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면 조금만 털어도 폭락이 나오거든요. 근데 왜 이 시점에서 폭락이 나왔나?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익을 실현시키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터느냐가 관건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시점에 대내적으로도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털고 나오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평소 거래량이 너무나 작았기 때문에 폭락을 부른 거죠. 사실 그리고 이런 주식들은 배당을 받는 거 말고는 별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챙기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적은 별로 나쁘지 않았지만 뭐랄까요, 어떤 주식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사람들에게 환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천연가스에 대한 시세가 상승을 하고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잠깐 이슈가 됐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주식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주식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메리트가 있어야 하지만 그런 것이 없습니다. 신제품, 신경영, 신기술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야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이 관련된 회사들은 그냥 한국가스공사에서 가스를 도매급으로 떼어다가 소비자들에게 약간의 마진을 남기고 파는 게 전부입니다. 이런 주식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어떤 신기술이라든가 신경영이라든가 신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정도로 상승을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요. 이것도 그렇고요. 완전히 조정이라는 게 없이 그냥 점진적인 우상향만 있었습니다. 아주 작정을 하고 해먹었네요. 이 주식들은 이제 별 볼일 없기 때문에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전 가격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무척 큽니다. 절대 이런 주식은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정말 대박이네요. 6천원짜리가 거의 14만원까지 올랐습니다. 몇 배인가요? 계산도 잘 안 되는데요. 와, 조정이라는 게 없이 그냥 계속 오르기만 했네요. 정말 위에서 턴 놈은 땡 잡은 거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절대 싸 보인다고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이미 볼장을 다 봤기 때문에 원래 가격대로 되돌아갈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간혹 가다가 저가 매수세로 인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가진 내재 가치로 회귀할 가능성이 무척 큽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번에 세력들이 1조 원 정도 가까이 투자금을 받아서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투자한 투자자들 또한 수천 명에 달하고요. 근데 이런 짓을 벌이면서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게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같았으면 진작에 발각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작전을 펼친 세력들이 금융당국을 완전히 호구로 봤다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려도 그만이라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걸려봐야 소음방망이 쳐버리기 때문에 눈치 볼 게 없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이런 짓을 벌이면 수백 년의 징역형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버나드 메이도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미국에서 나스닥 증권거래소 위원장을 역임하고
대학교 이사장까지 역임했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요. 바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부자들한테 투자를 받아서 폰지 사기를 했었습니다. 그걸 무려 30년 동안 속여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투자자들을 지속적으로 유입시킨 다음에 그 사람들의 돈을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이익으로 지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수익은 나지 않았지만 그 돈을 받고 안심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게 어떻게 발각이 됐냐? 아주 간단합니다. 2007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돈을 빼기 위해서 지급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은 이미 다 없어졌기 때문에 돌려줄 수가 없었던 거죠. 무려 그 금액이 73조 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당한 유명한 사람들이 무척 많은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스티븐 스필버그죠.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들도 많고요. 지방자치단체, 투자자문사, 해외은행 등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150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껏해야 2, 3년 살다가 나오면 다일 겁니다. 운이 좋으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도 무척 크고요. 이번 일도 한 2주 시끄럽게 떠들더니만 이젠 잠잠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무척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털린 사람들만 억울한 거죠.